자 봅시다. 이번에는 사실 이번에도 많지는 않거든. 왜냐면 쌤이 스터디를 이번에는 신청을 해놓고 아예 못 갔어. 그래가지고 별로 건데 그거 봅시다.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이제 명제가 나왔죠. 명제. 그 명제에서 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첫 번째가 발레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래. 그럼 이제 발레가 어디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을 때 포함되지 않아서 발레가 생긴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 발레가 있잖아. 네.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피자. P차 Q. 그러니까 P차 Q에 항상 발레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not P이면 not R이다가 기억 쓰는 건 not R이라고 씁시다. 이 친구의 발레가 어디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그냥 P여에서 R여를 빼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 저게 이제 막 뭐지? 막 이게 여기 있는 게 막 뭐뭐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저 접근이 이득이 커.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어? 야, 예지야? 너는 왜? 너 내일 시험 안 쳐? 아 같이 하는 거였어요? 너 따라해줘? 따라해줘? 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쌤이 지금 약간 똑똑하니까 약간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쌤의 정확한 마음은 그 어차피 알아서 잘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메인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쌤이 아까 유림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 맞지? 쌤이 지금 이제 일정이 오늘 개인 일정이 좀 있다고 해서 차트만 보면서 뭘 이야기했지? 막 이러면서 왔거든.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라서 아직은 이제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쌤이 이제 단어 손대를 할 거니까 이제 무슨 단어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부등식이 이제 조건에서 주어질 때는 항상 특히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일 때는 기왕이면 뭘로 바꾸는 게 좋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로 바꾸는 게 좋은 거지 항상. 문제에서 이제 P면 뭐 not Q다라고 주어졌는데 그거를 내가 대우로 바꾸게 되면 Q이면 not P다로 바꾸게 되면 저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럼 이제 사이로 만들어야 우리가 판단이 엄청 편해지거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풀면 이제 엄청 헷갈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가끔 있어. 가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저 방향 못 바꾸게 돼 있는 나쁜 문제가 있거든. 보통은 이제 대우로 바꾸면 저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예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없지. 그럼 이제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최소를 처리하는 게 기본이잖아, 최대 최소. 물론 이제 그 전에 등성조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유림이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다. 어제 틀렸어요 그거 때문에 항상. 아 진짜? 그 지우랑 똑같이 틀린 거 있잖아요. 제 쌤도 말씀해. 똑같이 풀어도 똑같이 틀렸어. 아 그 말이었어? 근데 이제 뭐지? 서술형이었나? 객관식에 등성조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1 나오는 거에서 곱해갖고 푸는 건데 제 둘 다 이남이 풀어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해서 곱했구나. 그래 맞는다. 등호성님 조금 체크해야 돼 보통. 그러면 이제 특히 근데 예지는 이제 서술형이 있으니까 이제 등성조 체크 꼭 해야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성조 쓰라고 안 해도 사실은 써야 돼. 사실은 써야 돼. 혹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면 뭐 1대 최대, 뭐 1대 최소 이렇게 써야 돼.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산기를 쓸 건지 이제 코시를 쓸 건지가 사실 이제 좀 중요하긴 한데 용문에는 코시가 나왔다. 맞지? 근데 용문은 원래 좀 그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시험을 일반 구중에서 제일 막 내는 학교가 용문이랑 경신이야. 경신은 사실 뭐 이제 좀 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신의는 그냥 원래 내는 거고, 나머지는 최근 한 5년 동안은 거의 상기만 했어. 너희 거 그때 내가 코시 이상한 거 하나 있다고 했잖아. 동그라미 이렇게 잘라놓은 문제 기억나?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라고 하자. S1 더하기 S2가 얼마일 때 S1 제곱 더하기 아니지 이게였고, 이거의 뭐 최소값을 구하시 이런 문제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 넓이가 계산하면 4파이가 나왔단 말이야. 이제 합이 주어지고 제곱의 합이 최대 최소니까 이제 코시 쓰는 거잖아, 맞지? 저것도 2018년 문제야. 근데 이제 그 쌤
그 쌤이 시험 낼 때니까 맞지? 그래서 일단 그냥 체크는 해두자 정도. 오케이. 아마 너희는 안 나올 거야. 코시 안 나오고 웬만하면 상기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시가 나오면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증명 문제. 코시 증명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 전개. 그냥 전개하면 끝나. 전개하면 끝나. 3개짜리는 전개하면 끝나. 설마 그걸 내진 않겠지. 3개짜리 전개하면 완전 제곱식이 3개 나와. 그냥 못생겼어. 근데 완전 제곱식 3개라는 걸 기억하고 풀면 풀려. 그냥 그렇게 생겼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상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볼 만한 건 이제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주어지고 나서 이제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이 친구가 항상 뭐라고 했어?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친구 높이의 절반이 요 길이가 되고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 요 길이가 될 때 항상 그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결론은 그냥 기억하고 푸는 거야, 이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변을 띄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더라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 그리고 최대값은 넓이의 절반. 이렇게 지식으로 가지고 풀자고 이거. 괜찮아? 이게 이제 그 절대부등식에서 자주 나오는 게 도형 문제고,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옛날에는 많이 나왔거든. 근데 이제는 다들 저걸로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깨지잖아, 맞지? 그래서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고 아주 드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쌤이 항상 강조하던 것도 있잖아. 결국은 3기는 이제 패턴이 역수 관계를 만든다. 정확히 역수 비슷한 관계지. 왜냐하면 이제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요거 좀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된 풀이 곱이꼴로 되는 거 잘못된 풀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등성조 체크하는 거 있지? 그거는 일단 너희들이 교과서 갔거든 사실은.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제 뭐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러 가면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지. 부등식 자체는 각각 성립해서. 기억이 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명제 파트가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그냥 하자. 그 다음에 함수인데 함수는 이야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함수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 함수 개수할 때 어쨌든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잘 하십시오.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맞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다양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 잘 하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하자. F 합성 F는 I, F 합성 F는 I. 요거는 이제 무슨 패턴이 있지?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패턴이랑 그다음에 크로스 패턴이랑 이렇게 두 개 조합하는 거였지. 있지? 기억나?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그려주게 되면 1, 2, 3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어차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1이 2를 선택했다고 해봐. 그럼 2가 1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다시 1을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1을 넣으면 결과가 1이 나오는 거잖아, 항등함수니까. 그럼 1에서 출발해서 난 1에 도착하고 싶어. 그럼 2가 1에 가면 1에 도착할 수 있어? 안 되지. 2가 2를 가면 그래도 안 돼. 계속 2로 가니까. 그러니까 1에서 2로 도착을 못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3이 1로 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저거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대형 관계를 가진 거야. 괜찮니? 쌤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 이거 그 뭐지? 흉터 같은 느낌? 이렇게 이렇게. 저걸 뭐라 하지? 딱지? 따까리? 뭐지? 하여튼 너희 딱깔이요? 상처에 이제 그 꿰맨 자국 같은 느낌이야. 너희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딱지 않잖아, 맞지? 그걸 뭐라고 불러? 피딱지라고 해, 너희는 그냥? 딱지? 뭐라고 해? 이게 뭐 딱지라고 해 그냥? 응. 다른 단어가 없어? 딱깔이는 사실 좀. 우리는 따까리라고 해. 경상도에서. 딱깔이는 보통 그치 근데 이제 우리 따까리 뭐 이렇게 막 해. 경상도 나도 몰랐는데 어쨌든 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라는 말은 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로 온지 너무 오래돼서.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패턴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괜찮니? 사실 좀 더 디테일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6개짜리가 있다. 1, 2, 3, 4, 5, 6. 그럼 이제 저걸 만족한 함수 개수가 이걸 만족한 함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전부 다 이걸로만 이루어진 거지. 그건 뭐야? 한 가지.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이거 또는 이거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한다고 치면 그렇게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될 거고, 맞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세 개를 고르는 거야. 괜찮아?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그럼 6개 중에 세 개를 고르는 거야. 나머지 세 개는 뭐 하겠어? 이거 하는 거지. 괜찮지? 그럼 세 번째로. 자, 이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로. 일단 이제 세 개 그룹을 나눠야 돼. 그래서 6시 3을 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거만 할 거거든. 그러면 각 선택되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요렇게 그룹과 요렇게 그룹이 나뉘었다고 치자. 그때 이제 이거랑 이거를 할 건지 이걸 두 번 할 건지 이걸 두 번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경우수가? 나도 헷갈리는데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누고 얼마 곱하면 된다고? 근데 3C3하고 2분의 1 한 다음에 4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까? 그러면요? 나는 그냥 4 곱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잠깐만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두 번 쓸 경우, 그 다음에 이걸 두 번 쓸 경우, 하나 쓰는 경우. 네. 한번 해보자. 이거를 우리가 세 개로 나눌 때 이거를 두 번. 그러면 이제 6C3 곱하기 이제 3C3 생략하고 2분의 1 곱하기 이제 2분의 1 하고 끝이네? 맞지? 어차피 저거 두 번 쓰기로 했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2분의 1 하는 건 내가 1, 2, 3을 선택하고 4, 5, 6을 선택하나 4, 5, 6을 선택하고 1, 2, 3을 선택하나 경우는 어때? 상황은 똑같잖아. 둘 다 저거 쓸 거니까. 그래서 두 번씩 세게 돼. 모든 경우를 63만 하면. 그래서 2분의 1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다 또 다시 곱하기를 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요거를 두 번 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 이걸 두 번 한 것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한 번 쓰는 거지. 한 번. 이렇게인가? 어쨌든 한 번 쓰는 경우. 여기는 63을 곱하고 그 다음 뭐지? 2 곱하면 막 이상한데 맞지? 응. 둘 다 안 돼. 자, 어쨌든 그냥 63 하면 아, 2분의 1 곱하기 유림이 너가 맞았어. 2분의 1 곱하기 축이가 없어. 자, 2분의 1 곱하기 2야. 왜냐하면 내가 일단 분할을 먼저 여기까지 했잖아, 맞지? 분할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두 개 이제 서로 다른 그룹이 생긴 거거든. 그 각각의 그룹에 이제 얘를 할 건지 얘를 할 건지 결정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됩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고? 미안하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이해했어? 진짜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까 운전하면서 생각한 거라. 이제 이런 게 가능하긴 하거든. 우리가 F 합성 H가 예를 들어서 G라고 주어지잖아, 맞지? 그럼 보통은 이제 결국 이제 식으로 막 대입해서 많이 푼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우리가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어. 이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근데 이제 그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저렇게 양면에 이제 같은 쪽에 내가 여기다가 왼쪽 어차피 같은 식이잖아, 맞지? 왼쪽에 합성을 하면 여기도 왼쪽에 합성을 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1대1 대응이라서 같은 값을 넣으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 지금 같은 함수를 대입한 거거든. 그럼 그 결과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그냥 h는 f 인버스 합성 g라고 바꿔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구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저런 접근을 쓰는 게 이제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이제 시험장에 써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저거가 되는 문제가 간혹 있긴 하더라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그 역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와의 관계. 이거는 이제 워낙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항상 증감을 확인하는 거라고 했었죠, 맞지? 오케이.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쓰지 말고 제대로 써. 가장 기본 원래 y는 x 대칭이야. y는 x 대칭. 이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증가와 감소로 나눠서 증가할 때는 이제 y는 x 위에만 교점이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감소할 때는 y는 x 위에는 몇 개 있어? 위에는 한 개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 플러스로 존재하는 게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교점이 대칭인 교점이 존재하는 거죠. 대칭인 교점이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홀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감소하면 홀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럼 이거의 배우는 뭐야? 짝수계면 증가한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아, 교점이 짝수야 무조건 증가?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래프가 연결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이 조건 하에서 사실 쓰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갑시다. 유리함수. 유리함수에서는 이제 뭐 일반적인 것들은 잘 쓸 거고 우리 그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역함수가 자기 자신 이거는 이제 잘하겠지. 패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y는 x분의 k는 당연히 자기 자신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k분의 k 더하기 q 꼴일 때는 이제 p랑 q랑 같으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다. 그다음에 y는 cx 더하기 b 분의 ax 더하기 b가 되게 되면 a 더하기 b가 0이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오케이. 자, 어쨌든 두 번째 다 기억하고 있지?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유리함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제 그 뭐지? 가분수식. 이게 나오게 되면 대분수식으로 고쳐서 푸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처리하는데 식이 많이 이상해. 그러면 대분수식으로 일단 고쳐 보십시오. 그러면 풀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가 그 최대 최소를 처리할 때 특히 이제 주로 이 유리함수에서 최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 보통은 이제 점근선의 교점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점이 사실은 이제 그 최소가 되는 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나왔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맞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뒤쪽에 가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열심히 풀어야겠지. 그런 의도가 이제 고생하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의도가 분명히 이제 그냥 쉽게 맞추고 넘어가는 문제일 때는 이 점근선 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이 보통은 뭔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여기 P라고 잡자.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려서 그 길이 합이 최소일 때. 그럼 제일 가까운 점이라고. 어디? 5점. 그럼 방금 쌤이 그린 직선은 뭘 것 같아? y는 x 직선이지, 맞지? 그러니까 원래 이 함수가 y는 x분의 k였다면 이 점을 잡으면 루트 k, 루트 k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요 식을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으니까. 근데 x랑 y랑 같대. x제곱은 k니까 x는 뿔마 루트 k가 될 k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루트 k, 루트 k가 되겠지. 1, 3분면 이건 어디에서 쓸 수 있어? 이 상황은 문제에서 평행이동 했는데 수선에 발을 내리는데 어디 내려? 점근선에 내리는 거야. 그런 건 그냥 똑같은 문제거든요. 사실 그냥 원점 당겨놓고 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이 직사평 둘레의 길이는 사실 그냥 두 개 한 거니까 똑같겠지만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질 때도 제일 가까운 점이 여기야. 뭐 당연한 거겠지, 맞지? 오케이?
그리고 얘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줘. 평행한 직선을 줘. 그래도 제일 가까운 점은 여기야. 보통 여기를 날리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니까 정역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지. 정역을 제한시키고 이쪽만 살린 상태에서 제일 가까운 점은 무조건 여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점근선의 이 직선이랑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때는 그냥 열심히 하면 이걸로 풀 수 있어. 저거 하면 산술기가 예쁘게 쓸 수 있는 식으로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야, 있지. 있는 거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다 그렇게 나오는데 쌤도 몇 년에 한 번 봐. 몇 년에 한 번. 그 문제, 기울기 이렇게 돼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인 거잖아, 맞지? 근데 기울기가 2인 거, 마이너스 2인 걸 본 적이 있어. 그럼 이제 쌤도 하면서 이제 푸는 거지. 보통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수업할 때 빼고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그냥 요즘 책을 쭉 하고 이렇게 풀겠지. 이렇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지. 여기 위에 어떤 점 잡고 이쪽에 점 잡아서 뭐 직사각형 만들어서 x축과 y축에 각변이 평행한 직사각형 만들어 넓이가 최소일 때도 전부 다 이렇게 해보면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괜찮니?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이 그 뭐지? 그 대칭성을 살려서 풀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이제 점근선의 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에서 뭔가 이벤트가 생길 거다 하고 풀고 넘어가. 내가 풀 수 있는 건 좀 열심히 풀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이제 역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매우 특별하다. 매우 특별하다. 역함수랑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가 나왔지.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반드시 뭐라고? y는 x 대칭이야. 저거는 사실 설명할 때 진짜 힘들거든. 왜요? 하면 이런데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알지?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 이 그래프가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그러면 기울기 1인 직선 그리면 이거 선대칭이야. 아니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최소한 시험에서는. 물론 저거 설명하는 건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y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하고 그게 곡선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존재하는 보이면 그냥 증명이 끝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막상 설명하기에는 편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시험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맞는 게 중요해. 부정직한 방법이 아니라면 오케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찍어서 맞아도 잘할 거야. 그렇지? 네. 평소에는 안 돼. 어쨌든 무리함수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무리함수. 직선과의 위치원 얘는 뭐 잘할 건데 제 생각이지.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 무슨 뜻이야? y는 x랑 만난다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뭐 3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되지. a라고 잡자. 잡은 다음에 이 친구가 y는 x랑 만나는 점의 교점 사이 거리가 루트 1에 그렇게 나면 그냥 말을 잘못해. 역함수랑 그럼 이제 는 x 이렇게 놓고 1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차이가 1이다 이런 얘기. 괜찮아?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교점이 두 개면 무조건 그래프는 뭐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럼 그 교점 어디 존재한다고? y, x 위에 존재한다고. 네, 끝이네. 그리고 두 개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직선이. 그렇지 않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근데 왜 그럴까? 연립하면 항상 2차 방정식이라서. 직선이랑 유리함수 연립하면 3차가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맞지? 그래서 무조건 2차 방정식에서 맥스 두 개야. 안 존재할 수는 있어도 존재하는 반드시 두 개고. 하여튼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무리함수. 그리고 쌤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한 칸, 두 칸 그 세는 거 알고 있지? 아니 y는 x분의 4 그릴 때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칸, 네 칸 찍고 두 칸, 두 칸 찍고 네 칸, 한 칸 찍고 이렇게 그린다고. 좋은 습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 가지에 쓰이는데 문제가 뭔 말인지 이해 못했을 때 그래프 예쁘게 그릴 때 쓰고 그 다음에 암산컷 할 때 그림만으로 암산컷 할 때 저렇게 그리고 둘 다 좋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 무리함수 하겠습니다. 무리함수는 이제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군요. 일단 이제 그 조금 이따가 이제 저기 유리함수를 묶어서 하나 얘기할 게 있고 정의 관련해서 딱 한 문제 나왔어. 딱 한 문제. 쌤이 지금 아직은 내가
지금 이번 주까지 시험 치는 학교가 엄청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지금까지 시험들 한 거의 40개 정도 본 거 같거든 지금. 아직 50개는 안 넘은 것 같아. 40개 정도 본 것 같은데. 그치. 원래 있는 게 있었으니까. 작년 시험지도 쌤이 한 거의 20개 챙겨놨었거든 원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한 7만 원 썼거든 시험지 하나당 2,000원짜리를. 35개 맞지. 이렇게 어쨌든. 근데 그 정도 맞는데 딱 한 문제 없어. 딱 한 문제. 정의문 문제. 뭐냐면 유리함수에다가 이렇게 줘.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에다가도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친구의 정역을 뭐 p라고 하자. 이 친구의 정역을 q라고 하자. 그래서 뭐 p 빼기 q에 이제 하고 그다음 합집합을 했나 교집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x는 정수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 딱 하나 봤어. 원래 넣으려고 하다가 문제 개수 밸런스 때문에 못 넣었거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긴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정의역 체크는 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냥 뭐 하면 돼? 유리식은 유리함수는 분모에 만들면 되는 거지. 2 하고 3 뺀 실수. 오케이? 얘는 뭐야? 얘는 이제 근호함이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지. 그것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아마 분모에 있었을 이렇게 있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제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괜찮지? 그런 것만 이제 하면 되는데 진짜 너희 쌤 좀 하여튼 좀 특이해서 혹시나 저런 거 내면 잘 맞추십시오. 괜찮지? 얘도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뭐 무리식 나오면 유리화 잘하고 이거는 지금 예지도 너희 학교 시험 문제가 24문제나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25문제가 됐으니까 어쨌든 원래 유리식 무리식 계산 문제를 안 낼 거거든. 근데 이제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고르기 유형을 내다 보면 근데 진짜 이상한 학교 하나 봤어. 산술기가 한 시험에 4개 있어. 그러니까 산술기 종류별로 우리 아는 거 사실 좀 다양하잖아. 다녔다고 뭐지? 이 학교 선생님은 쪼가 너무 센데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참고로 확인을 해봤는데 너희 두 학교에는 그건 없었어. 뭐지? 그 부무수는 없더라고 교과서에. 부무수 x a v 분의 1은 이게 없긴 하더라고. 안 내겠지? 학교 수업 때 해줬어 이거? 안 해줬어. 그럼 안 주기 없는데 어차피 안 내실 겁니다. 우리 집 근데 루트는 어차피 유리화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지? 루트 뭐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분의 2 요 패턴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그치? 얘 유리하면 어떻게 돼?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저거는 뭐 x에다 1부터 한 5까지 넣어가지고 더하는 형태로 나오든 뭐 그렇게 할 거야. 그런 계산 나오면 잘 맞추고 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냐 그거 합시다. 뭐지? 우리식에서 이제 무리함수에서 꼭 나오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죠. 역함수와의 관계랑 그 다음에 여기처럼 똑같이 이제 직선과의 관계.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막상 풀면 이 직선과의 관계 중에 이제 기울기 1인 거랑 얘랑 사실 거의 똑같이 풀리거든. 그래서 그냥 잘 풀면 돼. 잘 풀면 되는데 직선과의 관계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졌는데요 뭐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기하적 해석을 반드시 해서 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 나와. 쌤이 시험지 한 그 20-30개 보잖아. 그러면 이게 없는 경우 가끔 있어. 그리고 이거가 있더라고. 얘가 훨씬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항상 2개 이상 나와. 근데 그중에 제일 빈도가 낮은 게 이제 얘가 제일 낮은 거지. 오히려 이 2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역함수의 관계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실제로 저 문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어디 갔지? 여기다. 감소 이슈가 이제 주로 이제 무리함수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쌤이 이제 보통 예를 드는 함수가 y는 1-x 제곱의 정렬이에요. 영상. 그리고 y 한 문제 있었는데 쌤이 원래 그 유림이 그 기시감에 하나 넣고 싶었거든. 근데 못 찾았어 어제.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약간 마음이 급해서 안 보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돼서 교점이 이렇게 3개 생기는 경우거든. 이렇게 여기서. 그럼 이제 그림상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맞지? 그럼 교점 x좌표는 뭐야?
0과 1이지. 얘는 어떻게 쓰냐? y는 그냥 여기서 쓰면 돼. 오케이? 괜찮니?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얘랑 둘이 갖다 놓고 풀고 무형근 하나 날려도 괜찮아. 무형근 이제 하게 되면 원래 이 그래프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얘도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결점 하나 더 생겨. 제곱을 해서 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만 쳐내면 결국 세 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괜찮아? 잠만. 일단 이제 그래서 교점 찾는 건 그냥 이제 y는 x는 연립품이 찾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해석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어? 이제 질문 있어? 이따 가려고? 진짜 괜찮아? 그 쌤이 방금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이런 게 가능하거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함수다는 얘기입니다. 함수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이제 fx는 x를 만족하는 이제 x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결국 얘는 f 합성 뭐 fx는 x. 그다음에 이제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맞지? 이제 그 어떤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말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자기 자신을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건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요렇게 요거랑 같은 말이 되려면 저 f가 역함수를 가진다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저 fx는 x라는 방정식은 역함수를 갖지 않아도 풀 수 있거든. 그렇잖아. 그냥 x에 대한 방정 풀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제 요 경우에는 뭘 해도 괜찮아. 이걸 만족하는 x는 이 친구를 y는 x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 실제로는 방정식의 실그림입니다. 저 점의 x좌표가. 그러니까 fx는 x를 풀 때 저렇게 풀어버려도 괜찮기는 합니다. 저게 x가 된다고요? 만나는 점 x좌표가? 저게 근이 된다고. 저게 근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뭐지 함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도형의 방정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으로 풀어버릴 수 있어. 논리를 쌤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까먹어버렸네. 바로 생각이 안 난다. 실제로 이제 만약 이제 이걸 풀려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쌤이 키가 한 2m는 돼야 되는데. 한 줄 모자라. 여기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래프는 쌤이 저 그래프를 예로 든 거는 저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워시고 외우고 싶다, 맞지? 외우고 싶다. 사실은 그냥 외우라고 했지. 뭐라고 했냐면 이 v를 합성하면 w가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거는 기억해도 좋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이제 뒤집어 놓은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y는 x를 그립니다. 그러면 교점 x좌표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생길 거고 여기 위치를 보면 똑같다는 사실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렇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 괜찮니? 그래서 이제 저게 아주 못생긴 그래프에서도 사실 쓰이거든. 그래서 가끔 저렇게 풀면 조금 이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 정 생각이 안 나면,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그렇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쌤이 스터디를 가야 쌤이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수업 때 안 쓰던 꿀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서 내년에 다시 열심히 해야지. 여튼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쌤이 빠뜨린 얘기가 있을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하고 싶다고? 질문 있어요, 질문. 뭐? 저 감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역함수인데 감소하는 거. 이거? 네. 응. 그럼 교점 3개 생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 좋은 질문이야. x 좌표가 예를 들어서 a, b, c가 주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A가 제일 작고 B가 가운데 C가 제일 크다라고 치면 무조건 B가 Y는 X 직선이에요. 순서대로. 왜냐면 그림이 여기도 봐서 알겠지만 이 두 점 사이에 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무조건 정 가운데 값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 가운데 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 A, B, C 있으면 A, Y 좌표가 항상 C예요? 그치. 둘이 Y는 X 대칭이라서. C, A, A, C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야? 0,1이잖아. 지금 이 점 좌표는 뭐야? 1,6 둘이 대칭이라서 서로 X 좌표랑 Y 좌표랑 바꿔야 돼. 항상 그런 관계가 생기거든. 그 창문 문제도 그것만 알면 그냥 풀리잖아. 0, 2, 3 그치. 그 문제. 자, 그러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너희 학교 쌤의 단점은 뭘일지 모르겠다. 이 나쁜 사람이 중간고사 할 때 사실 그 오류를 찔러버릴 걸 그랬나라는 후회가 최근에 올라오더라고. 왜요? 그래야 이제 도전 정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오류가 2개였거든 사실은. 왜요? 그거 말고도 짜잘한 게 하나 더 있었어. 하나는 그냥 명백한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 케이제곱. 그렇지. 그거는 뭐 존재하지 않는 도형인데 세 도형이 만나야 되거든. 세 도형이 만나지 않아서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도형이 존재하지 않아. 뭐 여튼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럼 그건 애들이 거의 다 맞췄던 거예요? 응? 그거 안 어려웠나 봐요. 좀 하는 애들은 그냥 그거 있지 항등식이 있지 하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컴플레인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웬만한 애들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렸으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성신 애 한두 명 있는 학과에서 우리가 틀렸어 그걸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 한두 명 틀렸어도 좀 이제 좀 못하는 친구들이 틀려서 그거는 계산의 친구보다 좀 잘하는 애들이 잘 맞는 게 학원 입장에 조금 더 중요하긴 하다 사실. 뭐 그랬을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